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15%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강보합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미국 증시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1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큰 차이를 보였죠. 나스닥 종합 지수는 0.2% 상승한 반면 나스닥 100이 크게 올라서 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빅7,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주로 하락을 했는데 나머지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를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개인 쇼 포지션은 여전히 누적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왜 자꾸 체크를 하냐? 이 포지션 자체가 이제 파생을 하시는 분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제 트레이딩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죠. 현재 최근에 계속 이제 해외 선물 쪽에서 나스닥은 개인 숏이 많았고, 뭐 특히나 뭐 지금은 이거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준이지만 유진 투자 선물 쪽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더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나스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1월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왔고, 오일이나 이제 원유 선물이나 천연가스 또한 개인들의 롱 포지션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었죠. 특히나 이제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28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개인들은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의 베팅을 상당히 많이 해오고 있었고요. 뭐 10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못 가죠. 이렇게 원유 선물이 그 당시부터 계속 하락해서 70달러 언더까지도 한번 찍으러 갔다 오는 뭐 그런 모습, 일봉입니다. 계속 꾸준히 내려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은 계속 상승 베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천연가스 뭐 거의 압도적으로 개인들의 롱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11월 들어서부터 기간 동안에 계속 하락하면서,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 10%도 넘어가는 급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를 체크를 꾸준히 하는 거고, 나스닥은 여전히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누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만기가 꽉 채워졌으니까 중간에 이제 만기 청산을 하려는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주목해 볼 때가 됐죠. 이제 만기 청산이 일어난다면 급격하게 터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3월물까지 넘어가서 계속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지난번에 나스닥이 3월부터 7월까지 한 4개월간 올라왔었던 때처럼 또 연속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깁니다. 이때도 이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숏 포지션을 계속 물타기만 해왔던 시기였죠. 뭐 지금은 다소 이제 짧은 구간이지만 어쨌든 뭐 만기를 하나 끼고 이어진다면 또 불가능한 영역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청산이 되고 뒤집어진다면 급격하게 꺾여져서 내려오겠죠. 이제는 베어 마켓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제 뭐 매크로 환경을 또 중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제 그런 거고, 하지만 이제 불 마켓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 나스닥의 상승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일어나고 또 많이 일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인플레이션 잡혔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또 보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런 입장들이 지금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니까 뭐 또 참고 각자 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밤사이에. 그래서 우리 증시도 KRX 반도체 지수가 1.5%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양호하게 끝나면서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게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페드워치에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0%까지 떨어졌다가 45.6%로 현재 조금 다소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정도면은 3월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제법 올라온 거죠. 그래서 시장은 빠른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정도. 이제 뭐 조만간 있을 수요일 밤에 FOMC가 있지만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오늘 10시 밤 10시 반에 이제 요게 올라오고 이제 보실 때쯤 되면은 요게 지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3.0에서 3.1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연준의 목표치는 2%였습니다. 코어는
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더 낮게 나올 것을 기대하는 시장이고요. 너무 낮게 나온다면은 일단 일시적으로 쏠 수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적당선상에서 발표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 증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반등에 급상승에 힘입어서 KRX 반도체 지수가 1.56%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차트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받고 다시 기존에 올랐던 자리를 커버해서 삼각 수렴 형태로 올려주는 상태고 아주 양호해 보이고요. 어, 자, 그 과정에서 AI 기반 반도체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나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제주 반도체 주도주죠. 그다음에 SFA 반도체가 오늘 오랜만에 쇼커버링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쇼커버링이 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고영도 최근에 많이 망가져 있었던 종목인데 차트를 같이 살펴볼까요? 제주 반도체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주도주고 SFA 반도체가 그동안에 큰 거래 없이 눌려 있다가 외국인들의 큰 쇼커버링이 갑자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고영이 최근에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었다가 그거를 덮어내는 그릇 형태로 올라오는 모습, 거래가 많이 터졌고요. 오늘 고영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 그렇게 올라오는 종목은 아닌데 거래대금이 폭발했고요. 태성이 이제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매도, 어제 못 놓친 분들 오늘 아침 오전에 이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좀 털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이제 매크로의 부담스러운 환경 속에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매도하고 다시 또 다른 걸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이렇게 좀 무리를 하지 않고 좀 욕심을 조금 줄이고 하는 매매를 좀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강세로 예상되는 종목을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욕심을 좀 줄이고 예전에는 이제 강세장일 때는 상한가까지 보고 더 크게 먹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몸살이는 형태로 일단은 끊어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좀 추스려서 또 다시 그 돈으로 뭐 다시 또 현재 상태에서 어울리는 종목들을 또 들어가고 또 무리하지 않고 바닥에서 이렇게 또 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접근을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는 시장의 추세가 제가 기다렸던 그런 흐름들 여기 우리 12월물을 보자면 여기 하락 추세대를 이제 돌파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이제는 좀 써볼 수 있지만 마침 또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고 네마니 엔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잘 지나가서 흔들림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차피 뭐 이번 주인데요. 확인을 해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낫겠다. 어차피 롱장 상승장이 펼쳐지려면 롱장 길어요. 앞으로 긴 호흡으로 가는 거죠. 롱장이 간다면 그러니까 그런 장이 펼쳐진다면 어차피 기니까 지금 급할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 숏장은 이제 짧고 강력합니다. 숏장은 짧고 강력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차라리 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롱장은 어차피 기니까요. 뭐 성급하게 가지 않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아직도 바닥을 기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많이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요 이유를 지금 제가 찾으면서 지금 수급과 함께 그다음에 거래 매집력과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종목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다음 주부터 주식반에서 조금씩 점검하고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두르지 않고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들 조금 해보고 지금 태성 같은 거 보유하고 있던 거 익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네페스도 오늘 19%대 얘도 좀 조용히 있었다가 치고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부브 반도체도 밑에서 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네오셈도 밑에서 뭐 거래 한번 터졌다가 좀 횡보하고 있다가 약간 태성과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좀 움직여줬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순환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주를 좀 조심하시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자, 오늘 시장은 수급이 폭발했습니다. 일단 수급이 폭발했으나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의 선물 매수가 있었죠. 9,777억. 수급이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최대 진폭이 1.7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선물 지수가 1.75밖에 움직이지 않았던 하루. 자, 분봉으로 놓고 보면 장중 최대 진폭이 아침에 9시 13분에 보였던 341과 그다음에 오전 중에 보였던 저점 339.25죠. 그 사이로밖에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39.25에서 341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75 딱 1.75포인트 움직인 거고요. 진폭이 이거는 8월 29일 1.75 진폭 이후에 최저입니다. 그 전에는 7월 달에 13일이었나 1.7 정도 보인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8월 29일 이후로 최저 진폭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뭐 진폭 없는 박스 라인으로 올라서 박스 구간에 또 이렇게 한참 동안 헤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은 특징은 수급이 폭발했다라는 거죠. 수급, 선물, 외국인 선물 수급만 따지면은 거의 원웨이 장세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파생반에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기를, 아침에 오늘 원웨이 증시로 수급은 가는데 원웨이가 아닌 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웨이가 아닐 수 있는 확률, 낮은 확률이 걸려들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드렸었죠. 그걸 확인하신 분들은 오늘 원웨이 롱장이 아니구나, 그럼 박스장이구나, 박스에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만 오늘 하셨을 거고, 대부분은 지금 일단 FOMC 내마녀의 날 주간을 좀 피하면서 좀 관망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코스피는 11월 30일 고가 부근에서 끝났었는데 그 자리를 지금 넘지는 못했습니다. 비슷하게 끝났어요. 코스피는 종가상으로. 그래서 종가가 2535 2535.27에서 끝났고요. 코스피 200은 이제 339.77로 종료하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0.73 플러스 0.73으로 종료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백어데이션 위기를 좀 보였다가 다시 또 정상 범위로 왔지만, 지금은 또 정상 범위보다 더 시장 베이시스가 큰 편이에요. 현재 이론 베이시스가 0.11인 것을 고려하면은 0.63 정도, 0.62 정도 더 지금 베이시스가 더 벌어져 있는 상태고, 선물이 고평가가 됐든 현물이 저평가가 됐든 지금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1조 원을 사니까, 반대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는 선물 매도 물량을 내줘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이걸 받쳐주려고 매도 물량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원치 않는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선물 매도가. 이럼으로써 지금 금융투자는 하방 베팅이 더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오늘 풋옵션까지 같이 사줬기 때문에, 기존에 금융투자는 풋옵션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오늘 또 샀죠. 그래서 사실상 금융투자는 지금 강력한 하방 베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를 오늘 원치 않는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죠. 해지를 하려고 코스피를 사드립니다. 코스피와 주식 선물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은 하방이 더 많은 편이다. 그래서 내일 외국인들이 이 1조 원 정도 매수한 거를 바로 이제 매도 처리를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콜옵션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죠. 개인들이 141억 사고 외국인들이 115억을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내일 선물을 오늘 매수했던 거를 대거 팔아준다면 콜옵션을 대거 매수해 줄 겁니다. 반대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보통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정상적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콜옵션은 개인들이 참 많이 잡았습니다. 141억이나 잡았는데 주로 340 콜옵션 주변으로 많이 쌓았고, 특히나 요 중에 한 30% 정도는 1월물, 차월물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특히 1월물에 340 콜옵션을 주로 공략했고, 그 구간에 한 20억 넘게 오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41억 중에서 20억은 1월물에 340 콜옵션이 해당되는 거고요. 포함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콜 매수가 많은데 이걸 다 대부분 이득으로 끝났다라는 거. 오늘 오전에 계속 사들인 게 결국에는 수익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한테 자꾸만 콜옵션 수익을 주고 선물 수익을 주고 좀 그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선물은 그렇게 수급이 그렇게 끝났고, 이제 코스피 선물은 이제 12월물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미결도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코스피 12월물 코스피 선물, 자 12월물에 대해서 미결은 어제 23만에서 오늘 18만으로 약 5만 계약이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3월물은 어제 9.5만 9만 5천 계약에서 14만 7천 계약으로 약 5만 계약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월물이 줄어든 거 3월물로 이동됐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 거래는 오늘 15만
계약으로 어제보다 4만 계약 정도 늘었지만 이게 평소 내마녀의 수준에 비하면은 스프레드가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롤오버가 거의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나올 듯 말 듯 하겠죠. 나오면 막판에 대거 나올 것이고 만기일에,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만기 전날이나 내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산으로 다음 3월물에 다시 세팅돼서 갈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스프레드 거래가 지금 활발하지 않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지금 이론가보다 조금 비정상적으로 좀 다소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배당 절차 선진화가 첫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당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은 12월물이 지금 미결이 20.5만에서 오늘 15만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3월물은 보시면 여기서 이제 5만 계약에서 오늘 10만 계약 정도로 5만 계약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코스닥 선물은 스프레드 거래가 63,747계약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5만 계약 정도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확인은 방금 전에 이제 했었고, 여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샀고 금융투자가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많이 팔았고, 그다음 개인들이 콜옵션을 141억이나 샀고 외국인들은 반대 포지션에서 콜옵션을 많이 팔았고, 이런 수급 확인했고요. 달러 선물은 오늘 외국인들이 187억 매도하면서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 환율에 대한 혼조세가 좀 나왔습니다. 환율은 그래서 그냥 멈춰 있었고요. 코스닥 선물은 외국인 누적이 지금까지 한 7,800억 정도 매도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코스닥은 뭐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매도 포지션이 3월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식 선물은 이제 9월 만기 이후에 2,600억 정도 매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여기 외국인들이 그렇게 누적되어 있고, 공매도가 지금 이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에 롤오버를 주목해야겠죠. 이제 공매도가 없으니까 기존 공매도가 상당히 소중하고, 그다음에 주식 선물의 매도가 상당히 소중한 때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중에서 이제 선물 플러스 옵션, 그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까지 모두 합성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다 좀 깨끗한 데다가 적어보자면, 일단 외국인들은요, 현재 외국인들은 만기 선물, 외국인들 선물 옵션, 그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얘는 이제 공매도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기관들보다 공매도가 많고, 선물은 지금 상방이고, 옵션은 지금 이제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합치면은 다소 상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 얘를 합치면은 달라집니다. 이제 주식을 합치면은 하방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된 게 많구나, 주식 선물 매도도 많이 누적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아무리 상방이더라도 얘네들은 롤오버를 하면 그만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끼고 있는 공매도가 쇼커버리가 얼마나 나는지, 아니면은 계속 보유를 할 건지, 요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은 이제 매도 하방 쪽이고, 그다음에 옵션도 이제 뭐 풋옵션이 많으니까 하방 쪽이고, 그러나 반면에 얘를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주식과 주식 선물, 주식 쪽에서 상방으로 이제 해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어차피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 시기라서 주식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쇼커버링이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관심사잖아요. 그다음에 양도세 완화 문제, 뭐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아직 뭐 특별하게 크게 검토한 건 없다라고 또 발표가 됐는데, 모릅니다. 또 이렇게 되다가 또 갑자기 깜짝하고 또 발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따라 뭐 흔들리는 종목이 다소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 BM이 시간에서 1% 빠졌더라고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고려한 적이 없다. 라는 기사를 이제 확인하자마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게 물량이 좀 빠지더라고요, 시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중요하구나. 이 종목, 그 종목은 양도세에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일단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정해지려면 갑자기 정해지겠죠. 지금 얘기를 했다가 또 안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얘기가 꺼냈다가 안 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또 풀어가야겠지만 어쨌든 근데 사실상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예, 어차피 지금 시간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 뭐 해봐야 1%고 어차피 지금 뭐 12월 이제 다 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 팔 거 다 팔았을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팔 사람이 또 안 팔 것도 아니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강력하게 안 파는 게 뭐 있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지금 뭐 시장이 씌우는 프레임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엄청 12월 말에 물량이 매도 폭탄되고 있다. 뭐 이거 확인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팔지 어떻게 알고 이미 다 실행을 했을 텐데 그 얘기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뭐 그것보다는 그 뉴스를 이게 확정된 양도세 완화 정책이 확정되고 나서 신규로 그거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다 대응을 해놨을 겁니다. 이미 지금 12월 12일 중순이 다 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큰 돈을 쥐는 사람들은 세금에 그렇게 엄청나게 뭐 민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막 정책이 언제 발표하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략을 다 세워놨을 거고 그렇게 보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개인은 이제 코스닥이 현선물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선물도 매수를 했고요. 현물도 2200억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을 600억대 매수를 했고요. 콜옵션을 대량 매수했죠. 그다음 주식 선물 매수까지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 현물 빼고 여기서 나타난 것은 다 상방 베팅을 했죠. 코스피 현물은 대략 한 6,900억, 7,000억 가까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2,500억 정도 잡혔고 SK하이닉스가 800억 정도, 셀트리온이 600억 정도 매도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개인들은 꾸준히 상방 베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거, 이제 개인들에게 손실을 축소시키거나 탈출시키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주는 형태로 지금 시장이 나스닥과 함께 올라왔다라는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나스닥과 구분되는 겁니다. 파생수급은 나스닥은 개인이 하방 우위였는데 이제 개인들과 반대로 시장은 11월부터 많이 상승했었죠. 그래서 개인들이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손실이 많은 상태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반대로 개인들이 상방 베팅을 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개인들의 성적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이제 조단위 혹은 조에 가까운 매수를 한 이후에 연속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도 특징입니다. 이제 올해 특징인데, 올해 보시면 이제 코스피 연결 선물로 좀 볼까요? 올해 보시면 가장 최근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한 시기가 이때죠. 이때도 대량 매수 1조 원에 넘는 매수를 했고, 이때도 뭐 조단위 매수를 해왔지만 가장 근접한 때는 요 두 날입니다. 요 두 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다가 익절하지 못하고 올라오면서 9월 내마녀의 날 전후로 해가지고 합산 3조 원 정도를 매수합니다. 1조 4천억, 1조 5천억을 이렇게 각각 매수해 주는데, 그 뒤로 이제 대량 매도가 나왔었죠. 이제 그때 이후로는 오늘 최고치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이후로 9월 15일 이후로 현재 최대 매수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조 원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 그 뒤에 올해만큼은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아졌다라는 거.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데이터 참고할 사항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매도가 누적이 많이 됐었잖아요. 22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22년도에도 매도 누적이 많이 됐었는데 만기를 끼고서 계속됐던 거. 23년도 들어서 이때 말고 이때 누적이 많이 됐었는데, 이때도 맞다. 이때와 이때 많이 누적이 됐었는데, 보통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가 선물에서 누적이 될 때는 한 2조 원 정도를 중심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플러스 2조 원 정도가 쌓이면 다음에는 이제 매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조 원 정도가 쌓이면 매수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여기를 많이 신경 쓰고 숏 포지션을 잡아왔던 게 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루틴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외국인들이 이런 매도 폭탄을 많이 쥐고 있다, 그래서 하방으로 많이 봤던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스닥이 오르고 그 다음에 급반등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와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변했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2조 원 정도 다시 정상 루틴으로 돌아온다면은 2조 원 정도 근접하면은 다시 외국인들은 매도에서 차익을 내려고 할 겁니다. 현재 매수 누적 플러스 1.7조 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가오는 CPI 이제 좀 있으면은 CPI 발표하고요. 다음 날 PPI와 FOMC가 있습니다. FOMC의 점도표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연설 메시지까지 꼭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내만 연화를 앞두고 이런 중대한 일정 타격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현금화해서 현금 전략 그다음에 본 다음에 접근하자.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접근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좌에서 내 계좌를 너무 위험에 빠뜨리고 도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 구독자이신 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 계신 곳에 이렇게 계속 제가 오늘도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니까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구독 인증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